23년 말부터 지금 채권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 바닥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인하할 것이다. 이럴 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매입 금액 보시면 매입을 했고요. 현재 한 수익이 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제 책 부의 삼각형이 6세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대로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정말 믿을 만한 말들, 그런 것들만 꾹꾹 눌러 담은 책이니까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동안 보내주신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요즘에 코스피,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삼성전자, 이런 게 박살이 나고 있죠. 그리고 채권도, 미국 채권도 금리가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럴 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채권을 사고 있어요. 이거는 장기 투자에서 모아가는 채권과는 별도로 수익 실현용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요. 총 투자금은 한 1, 2억 정도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실제 매수한 계좌도 좀 보여드리고 왜 이거를 투자하게 됐는지 판단 근거 이런 것들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튜브 보고 뭐 네이버 블로그 신문기사 이런 거 보고 그냥 막 따라하면 안 된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막 따라 하실까봐, 저랑 매수 시점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텐데 그런 게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장기 채권 TLT 차트인데요. 보시면 한 23년 말부터 지금 채권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 바닥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느냐,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안전한 곳에 이제 보관하려고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게 금, 그리고 미국 달러, 미국 채권, 이 정도가 있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 채권을 많이 사려고 해요, 사람들이. 즉, 인기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우리 자본주의는 전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이 차트 보시면요. 2020년에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2019년 때도. 그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되면서 그때도 많이 올랐고요. 21년 말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했을 때도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기가 올 때 채권 가격은 오른다. 그러면 22년에 금리를 올리면서부터는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차트를 보면 이거는 또 왜 그러느냐, 앞으로 점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요, 현재의 채권이 별로라는 거죠. 왜냐면 현재 채권이, 시중에 발행된 채권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였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올려서 얘를 5%까지 올릴 거다, 앞으로 채권을. 그러면 이 기존의 채권이 인기가 없겠죠. 얘는 2%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먼저 발행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현상이 22년부터 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고 있느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씩 내릴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푼다는 거는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고요.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공급과 수요 원리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요즘 다시 좀 괜찮아졌어요, 채권이. 그거는 또 왜 그러냐?
트럼프가 2기 이제 재무장관에 스콧 베센트라는 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요 주식으로 아주 성공한 분이고 억만장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명이 되니까 주식 채권 시장이 동방강세다 이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베센트가 333 캐치프레이즈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의 그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진 않겠다 그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많이 찍어낸다는 건 미국의 빚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센트가 주장하는 게 빚을 3% 정도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을 생각보다 많이는 안 찍어내나?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채권이 혼조세다. 하락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와도 채권은 좋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래도 채권이 좋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금융자산이 많은 편이고 계산하기 편하게 20억이라고 치면요. 금융자산이 부동산은 빼고 그러면 제가 채권을 1, 2억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전체 제 금융자산 비중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안전자산 채권에 넣어놓는 게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모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입 금액 보시면 5천만 원 정도 매입을 했고요. 현재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뭐 의미 없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시황을 또 봐가면서 1억에서 2억까지 이 채권을 태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삼성전자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1등 기업이고 그런데 설마 망할까 싶어서 하도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보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22년 저점은 깼고요. 코로나 때까지 한 마이너스 20%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을 원래 주는 기업이에요. 분기 배당을 하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배당률도 괜찮아졌죠. 지금 삼성전자 우로 하면은 한 3% 이 정도 배당을 주거든요. 배당 성장주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연기금도 그림을 보시면요. 연기금이 순매수가 7월까지는 팔다가 8, 9, 10월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11월에 특히 많이 샀어요. 근데 많이 샀는데 가장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LG엔솔, SK이노베이션, 네, 전기차 쪽이죠.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대한항공, 기아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이렇게 대장주들을 연기금에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재무를 보니까요. 그동안은 뭐 관심도 없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보니까 뭐 그렇게 망할 수준은 아니에요.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영업해서 얻은 그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 2024년이 이제 한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ROE가 10 정도.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면 아마 지루해서 다 그만 보실 것 같아요. 제 부회삼각형 책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ROE 뭐 이런 거. 그래서 삼전은요, 이 자사주를 좀 소각을 한다든지, 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이 ROE를 높인다면 좀 더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 성향도 작년에 23년에 이제 워낙 그때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서 배당 성향이 68까지 갔는데 보통은 한 뭐 25 요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배당 성향도 한 30, 40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가주면 삼전이 새로운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금은 되게 많아요. 유보율이 굉장하죠. 현금이 부채도 적고요. 그래서 뭐 재무는 괜찮다. 우리나라 그래도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쇄신을 해서 반도체 쪽으로 다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전을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국내 주식도 배당주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한 종목에 한 3천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전도 하게 된다면 3천만 원 정도를 매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언제든 투자를 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는 달러, 금,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많이 저렴해진 거
재무는 괜찮은데, 실적은 괜찮은데 굉장히 어떤 그냥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저렴해진 거, 그런 거는 이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든지 간에 경제 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투자할 만한 것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위기가 기회다.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내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만의 그 투자에 대한 주관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하고 평소에 시황을 좀 그 흐름을 봐두는 그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 보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봐라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원래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이제 종이 신문을 봅니다. 좋긴 좋더라고요. 종이 신문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맨날 보고 꾸준히 경제에 관련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나의 인사이트를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싸게 살 때도 기다려야 하고 얘가 수익이 날 때까지도 기다려야 하고 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책을 동시에 한 2권, 3권씩 막 읽는데 이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이거 다시 옛날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위너는 재능과 운, 실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니다. 위너는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같아요. 그냥 해라 계속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거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산관리, 투자 이런 거는 하루 이틀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죠. 저는 진짜 평생 할 거거든요. 투자가 재밌기도 하고 적성에도 많고 저희는 둘 다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계속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실천하는 한 개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분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인사이트나 어떤 행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과는 많이 다르다. 결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리치맘 라이프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같이 또 행동하는 동료, 서로 동료가 되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한번 채권, 또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연기금이 매수했던 그 종목들, 대무, 차트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